자, 반갑습니다. 6월 19일 모닝 브리핑의 이동우 대표입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인데요. 주말 동안에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30도 뿐만 아니라 폭염주의보까지 내렸는데 오늘도 진짜 많이 덥다고 합니다. 날씨처럼 시장도 좀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계속 디커플링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들보다 경기 회복력에 따른 이 디커플링이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속도 차이고,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자금력이나 회복력, 정책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지나면서 한국 증시가 좀 빠르게 강세를 좀 못 보였고,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강세를 좀 이어갔는데,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로 인한 차익 실현 부담감이 좀 있고, 그 다음 월요일날 휴장에 대한 숨고르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미국 증시도 연달아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없다. 그리고 연준위원들이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연내에 두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점도표에서도 금리 동결 이후에 7월에 재차 금리 인상 가능성이 74.4%, 그러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은 한 25.6% 정도이니까 실제로 거의 다시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가능성들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ECB 쪽은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배제를 하게 되면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금리 인상을 좀 했었고, 중국은 경기 둔화를 이유로 지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오늘 밤까지 열리질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일부의 상승은 좀 반납을 하고 출발하겠지만, 과연 시장의 상승이냐 아니면 숨고르기냐 이런 건데, 하락으로 출발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 만한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이내에서 좀 빨리 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시장으로서의 메리트가 좀 전혀 없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좀 안정화된 상황이고, 국내 증시가 이제 계속 FMC 금리 동결을 계속 바라보고 왔었는데, 그걸 실행한 이후에 이제 시장이 확실히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보일 것이고, 순환매되는 업종들, 그리고 조금 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조금씩은 반등의 기미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실제 이제 중국 쪽은 10개월 만에 이제 단기 대출 금리를 인하를 했고, 추가 부양책의 기대감도 아마 좀 나올 것으로 보여요. 지금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건설, 철강 이런 쪽들이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2차전지 쪽이 얼마나 잘 버텨주고 조금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IT 장비 쪽 최근에 강세였지만 계속 연속성을 보인다기보다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였다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다면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오느냐도 조금은 코스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 쪽이 워낙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가장 하락을 많이 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반전이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있고, 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느냐가 주요 핵심 요인이 될 것 같고, 2차전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와 다른 이제 코스모 화학 이런 쪽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다시 재차 돌파하냐 아니면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느냐, 이것도 조금 시장의 색깔로는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조선, 철강, 건설, 항공, 그래서 항공은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엔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개선세가 조금 많이 보여졌고, 조선 쪽 업황에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순환매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 건설 쪽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금리가 아직은 우리도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더 올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설 다시 붐을 좀 일으킬 수 있느냐인데,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땅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철강 쪽은 이제 중국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중국이 좀 경기 부양책 보이고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건설 기계와 함께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 쪽은 이제 종목별 움직임이 더 나타나고, 미국 증시는 조금 합일해서 이제 시장으로서의 분위기가 좀 더 잡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전지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엔터나 조선 쪽에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크게 지금 뭐 일주일, 뭐 2주일 넘어서도 지금 크게 달라지진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쪽에서 뭐 땡뚱맞게 올라오는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연속성을 좀 보이진 않지만, 이 업종들 말씀드렸던 순환매 지속을 해야 되는 요 체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의료 미용이 만렙박 주식에서도 뭐 클래시스, 그 다음에 비올, 뭐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이제 미국장은 전강 후약에 가까웠고, 국내 증시가 이제 강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출발하더라도 오전에 좀 분위기 보시면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조금 하락이 덜 진행이 된다면 그때부터 또 진행을 하시고요. 뭐 어쨌든 순환매이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의 뉴스를 보더라도 거의 다 뭐 실적 기대감, 본격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조선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풍력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카타르 LNG선 쪽에 2차 수주연이 본격화되면서 하나오션이나 뭐 중공업주들, 그리고 뭐 조선 기사제 쪽 같이 올랐는데, 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고를 했고, 올여름 들어서 이제 최악의 더위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풍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 ESS 시스템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자력, 지금 부족한 에너지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리고 전력 관리 시스템 이런 쪽들이 이제 같이 관심을 받으면서 뭐 CSN도 풍력도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기자재 쪽은 이제 뭐 세진중공업이나 성강밴드 이런 것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급등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그 흐름들 다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으로는 이제 2분기 주요 항공사가 항공사만의 실적 이라고 조금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항공사는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객 수요가 아니라 이제 항공 수요들, 그러니까 그 운송 수단으로서의 부분보다는 어쨌든 화물을 나르는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그래도 많이 메꿔 놓고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가도 다시 떨어지게 되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12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비용 부담이 확실히 많이 감소하면서 이제 에어부산이나 뭐 제주항공, 그리고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증가를 해버려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래서 주요 항공사 실적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중순 보다는 이제 7월 달까지는 이제 실적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최가 계속 예건이 되어 있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서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SY 뭐 이런 쪽들 나왔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 협약을 조금 맞게 협정을 맺게 되면서 이제 가스관 테마도 한번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철도 테마도 이제 그것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연계되니까 철도 테마들도 대아티아이죠. 테아티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MS 쪽 AI 훈풍 속에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 앞서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랬었고, MS 쪽도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진출 채비를 하고 있고, 벤츠랑은 AI 통해서 벤츠 차량에 이제 AI 장착을 조금 합의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AI 수요나 반도체 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맞물리게 되면서 이수페타시스, 뭐 이스소프트,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고, 테마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지난주는 한풀이 거의 줄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지난주 봤던 종목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제 다시 한번 더 체크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뭐 가장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건 이제 주중에 계속 오르비텍을 보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오르비텍이 4,400원, 4,500원 때부터 지금 벌써 5,300원을 돌파를 했고요. 뭐 요거는 이제 방사능 휴대용 장비, 방사능 휴대용 측정 장비인데, 뭐 어쨌든 지금 뭐 소금 가격, 뭐 물가 가격 중에 이제 소금이 오염수 방출 때문에
뭐 사재기 논란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방사능 오염 누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휴대용 장비나 이런 것들도 매출이 덩달아서 같이 오르게 되는 형태를 좀 보였고요. 뭐 원전도 연관이 되지만 소형 원자로나 뭐 이제 소형 방사능 측정 장비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오늘도 아마도 관심 종목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낙폭으로는 이제 5,100원 부근으로, 오늘 또 뭐 고점에서 출발하면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제 말을 듣고 사신 분들은 더 보시면 되고, 못 사신 분들은 이제 5,100원이나 5,000원권까지 내려와야지만 아마 조금 접근이 돼야지만 조금은 더 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은 요 주간 단위로는 요 고점에 돌파가 됐는데, 요거를 이번 주에 돌파를 하게 되면 5,300원권까지 돌파가 되면 다음 건은 이제 6,000원에서 6,000원 초반대까지 오르게 되니까 관련 종목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낙폭과대 쪽에서 잠깐요. 낙폭과대 이제 오르피텍이 있었고, 그리고 STX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STX는 이제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넘어오면서 드렸었죠. 풍력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 조선기자재 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 모두 다 연관이 되고요. STX는 최근에 2차전지 쪽도 이제 사업을 조금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서 단기 반등들 조금 보시면 되고, 자리로서는 9,000원, 200원에서 한 9,000원 초반대까지는 공략이 가능하고, 지난주 수요일날 저점을 깨지 않는 선으로 조금 보시면 앞선 12,0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의료미용 쪽으로는 다시 드렸던 게 이제 비옥스였죠. 비옥스도 이제 돌파가 돼버렸는데, 뭐 이것도 오늘 놀림 목적에서는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못 챙기셨다면 뭐 오늘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 심택을 드렸었는데, 뭐 이것도 아래 공략이 아직은 좀 유효한 상태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만도를 드리고 나서 큰 수익은 없었죠. 그리고 나노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지난주에 드린 것 중에서는 가장 변동폭을 좀 많이 하면서도 쉬었던 종목은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오르비텍이었고요. 뭐 이번 주는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일단 오르비텍은 가장 첫 번째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도 연결이 돼 있었지만, 수소 쪽 연관도 좀 있는 진성 TC, 요거 이제 박스권을 지난주 금요일날 돌파를 했고요. 그래 하면서 이제 다음 자리는 이제 13,000원 후반에서 14,000원 요 정도까지인데, 박스권을 이미 돌파를 했으니까 오늘 눌림목 상으로 12,000원 중반, 그리고 12,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S윈드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뿐만 아니라 이미 77,000원, 78,000원대 또는 74,000원대도 한 번 더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내려오면 드리고 올라오면 일부는 좀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차 이제 88,000원을 돌파하는지가 이번 주 관건이 됩니다. 여기에 돌파가 되면 다음 자리는 이제 10만원권에서 그 이상으로 가게 되니까 우상향 하고 있는 상승 추세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향 하는 종목을 지금 밑에서 드려서 이게 천천히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견디시고 10만원, 12만원이 되면 그때서야 보시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뭐 아이패밀리 SC도 그랬고, 종목들 드리는 거 보면 앞서서 아이패밀리 SC 도 박스권 돌파 이전에 한 20-30% 먹으러 들어갔다가 뭐 우상향 추세가 천천히 나와버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못 먹는데, 결국 지나보면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매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나노팀. 나노팀은 이번 주에는 돌파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박스권으로 딱 갇혀있기 때문에 요게 자칫 잘못해서 시장이 조금 부러져 버리면 요 박스권을 다시 중단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박스권 중단인 한 28,0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번 주는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 아래쪽을 한 번 더 시험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그거 감안해서 너무 양봉해서 따라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음봉상이나 아래꼬리를 공략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떨어져서 출발하면 떨어지는 날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올라오는 형태가 되니까 감안해서 좀 보시고,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면 34,000원, 35,000원 앞전 고점을 다시 시험하게 되고요. 뭐 2차전지 방열 시트이기 때문에 충전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2차전지 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 최근에 5G, 6G 관련해서도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고, 삼성도 그렇고 여러 이제 통신 회사들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그 팀을 타서 올라오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도 박스권 딱 상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8,000원 후반, 19,000원대까지인데 일단은 2만원권을 좀 보고 들어가시고요. 뭐 지난주에 보여줬던 장대 양봉이 있죠. 18,000원 초반에서 17,000원 후반, 그리고 아래로는 17,400원을 깨지 않는 그런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이 조금 산발적이긴 하지만 불러드렸던 업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뭐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들, 뭐 풍력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뭐 오르비텍, 그다음 뭐 서진 시스템이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 나온 거고, 뭐 진성TC도 뭐 재생에너지 쪽이나 뭐 건설기계 뭐 이런 쪽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반도체 2차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에 있어야 되지만, 뭐 풍력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나 뭐 일부 관련 테마주들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포트에 뭐 지니까 단기 차익 실현을 좀 염두에 두시면 포트가 심심하지 않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 낮게 출발하거나 뭐 상승 출발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장이 많이 안정화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